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멍완저우 귀국 이벤트 진실을 가리고 애국심만 고치 멍완저우를 둘러싼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정부에 의해 체포된 이후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중국 화웨이 멍완저우의 부회장이 24일 전격 석방이 되어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12월 1일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체포된 지 2년 10개월 만의 일이죠. 멍완저우 부회장은 화웨이의 창업자이자 CEO인 런정페이의 큰딸입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 위반의 혐의로 캐나다 정부에 멍 부회장의 체포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멍 부회장이 지금 풀려난 24일 중국은 간첩 혐의로 붙잡아 두었던 캐나다인 2명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 캐나다인 2명에 대해서도 중국이 일부러 잡고 있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이죠. 여기에 미국 국적 남매까지 풀어줬기 때문에 이 지금 멍 부회장으로 풀려진 사람은 총 4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중 갈등을 빚은 인질 외교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이 사건은 맞교환 형식으로 이번 석방으로 일단락이 됐죠. 중국 언론은 멍 부회장의 석방을 두고 중국 외교가 미국을 상대로 거둔 성과이자 중국 공산당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른 측면이 있죠. 실상은 멍 부회장이 이란과의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화웨이에 대한 문제를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미국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범죄자인 멍 부회장의 귀국을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벤트로 아예 둔갑을 시켜버렸죠. 이제 멍 부회장이 인정한 이란과의 관계와 중국 공산당이 애국심을 고취시킨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이란과의 혐의를 시인한 멍완저우. 24일 미국 법무부와 AP통신에 따르면 멍완저우 부회장은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화상으로 출석을 해서 검찰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란과의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란과의 문제를 시인한 지금 멍 부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란이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란이 이렇게까지 두들겨 맞는 이유는 지금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공식적으로 유죄를 부인하는 꼼수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탄원서를 한번 내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자기가 죄가 없다. 남매 보기에는 없어 보인다라는 꼼수를 쓰고 이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까지 중국 신문에 보도가 된 상황이죠. 하지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의 통신장비 판매를 위해서 은행에 허위 진술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상황이죠. HSBC 은행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2022년 12월까지 멍 부회장의 금융사기 혐의 등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특정 조건을 이행을 하면 그 시점에 이 사건을 기각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소가 유예가 됐을 뿐 특정 조건의 이행이 되지 않으면 기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특정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지금 멍완저우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캐나다 브리티스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기기 위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중단을 하고 석방 명령을 내렸고 밴쿠버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있었던 멍 부회장은 석방 후 곧바로 화웨이 본사가 있는 중국 선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캐나다 대법원에서 미국이 결정을 하니까 그 인도 재판을 완전히 중단시키죠. 그러면서 바로 석방을 했고 석방한 것을 지금 곧바로 화웨이 본사가 있는 중국의 선전행 비행기에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멍완저우를 석방을 했지만 미 사법부로서는 화웨이 기소에 대한 필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측면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미 사법부, 미국이죠. 미국이 화웨이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멍완저우 부회장을 풀어줬던 이유는
지금 화웨이가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힘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물론 중국에서의 힘은 여전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완전히 꼬그라진 상황 때문에 지금 풀어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은 단지 2022년 12월까지 기소유예로 멍완조우를 풀어줬을 뿐이죠. 그래서 멍완조우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지금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멍완조우의 신병 확보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웨이의 범죄 증거 확보를 추진했다라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멍 부회장의 범죄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웨이가 이란과 협력해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멍완조우를 통해서 확보된 범죄 증거로 지금 추후에 미중 무역전쟁에서 사용할 카드 하나를 더 확보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것을 이벤트로 만들어버렸죠. 무엇을 하는 이벤트? 애국심을 고취를 할 이벤트로 멍완조우의 귀국을 사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죄를 짓고 가택에 연금되었다가 석방된 멍완조우의 귀국을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벤트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멍완조우가 가택연금 1028일 만에 풀려나 에어차이나 전용기로 귀국하자 중국 공산당은 이를 조국의 강대한 증거, 다시 말하면 중국 정부가 강한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수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멍완조우의 입국 과정도 상당히 정교하게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멍완조우는 캐나다에서 중국 선전으로 향하는 항공기 기내에서 SNS를 해가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SNS 내용을 보면 달은 역시 고향의 달이 밝다. 마음 편하게 돌아가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글로 귀국길에 오른 심정을 전했는데요. 항공기가 북극권 상공을 지날 때는 창밖은 컴컴한데 날개의 항행 등이 깜빡이는 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곧 위대한 조국의 품에 안긴다. 3년이나 떨어져 있던 조국은 곧 지척이다. 부지불식간에 눈물이 난다. 공산당의 영도하에 조국은 번영 창성하고 있다. 라고 적었습니다. 또 시진핑에 대한 찬양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인민이 공동 부유를 향해 달려가며 세계 평화의 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친애하는 조국, 당과 정부에 감사하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중국콩, 차이니스 레드가 가슴속 신념의 불로 타올라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밝혔다. 라고 SNS에 올렸습니다. 중국에서 추진하는 공동 부유에 대해서 이 SNS에서 지금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도착하는 도착 시간도 저녁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놨습니다. 멍완조우가 선전 바오안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도 어둠이 깔린 밤 9시 14분. 밤에 도착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왜냐하면 사이키, 말하자면 라이트를 해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일부러 거리가 먼 북극 항로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 밴쿠버에서 비행기를 출발을 했는데 항공기가 미국 영공을 통과하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애국심을 자극하면서 거리가 먼 북극 항로를 택한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중국의 에어차이나에서 나오는 항로 내용이에요. 지금 보시면 캐나다 밴쿠버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가 여기가 시애틀, 이 위가 밴쿠버인데 이 밴쿠버에서 와서 날아가는 이 루트가 이거예요. 이쭉 해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앵커리지를 거치죠. 미국을 거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바로 쭉 이렇게 올라타요. 올라타고 이 라인을 타고 지금 러시아 영공을 넘어서 이 라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라인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영공, 특히 알라스카의 영공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의 영공을 바로 사용하고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바로 지금 중국으로 선전의 바오안 공항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매체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대로 믿어야죠. 여기에 그냥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번 멍완조우를 싣기 위해서 중국에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가서 돌아오는 왕복 전세기편 운영 비용만 해도 600만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1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멍완조우의 이번 쇼를 위해서 기꺼이 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에
중국 관영 CCTV는 멍한조우를 환영하는 이벤트 전 과정을 중계를 했죠. 멍한조우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 붉은 옷을 입고 레드카펫에 깔린 트래블을 타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붉은 장미 꽃다발을 받았죠. 오색 홍기의 붉은색을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홍이라고 부르는데요. 붉은색은 중국 문화에서 일편단심 그리고 충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멍한조우가 붉은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멍한조우가 중국의 일편단심이고 충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특별히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굉장히 우호적인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고 중국 정부가 일부러 키운 지금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카페트이고 꽃다발을 받았고 붉은색 꽃다발을 받았죠. 지금 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게 카페트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 카페트에서 따라 내려오고 여기서 연설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지금 이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녀가 귀국길에 입은 빨간 원피스가 중국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뉴욕 디자이너 캐롤리나 헤레나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가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결국 멍한조우의 중국콩, 중국 옷을 입은 것은 사실상 미국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옷이 카롤리나 헤레나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문을 딱 열고 나왔을 때 입고 있었던 모습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들은 멍한조우의 귀국에 대해서 영웅의 귀환이라고 지금 포장하고 있죠. 실제로 영웅의 귀환이 아니라 귀환 같던 사람, 말하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현 상황이죠. 그리고 광둥성과 선전시의 고급 관리들과 화웨이 직원들도 공항에 가서 지금 멍한조우를 환영을 했습니다. 멍한조우는 진중,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완전히 진한 팬 네티즌들이 열광할 만한 성명을 낭독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국이여, 드디어 돌아왔다. 위대한 조국 인민, 당과 정부의 관심에 감사한다. 평범한 중국의 국민이 3년 동안 이국 타양에서 고초를 겪을 때 시진핑 주석이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국민은 평민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지금 멍한조우가 평민이 아니라는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화웨이의 공주라고 불렸었던 이 멍한조우가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공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3년 동안 타양상의를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 국가의 명운은 다 하나. 조국이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방패. 조국이 가장 자랑스럽고 화웨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칭찬하는 내용, 화웨이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일색을 도배를 깔았다라는 거죠. 멍한조우는 성명 중간중간에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을 경결히 옹호하고 나라에 충성하자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색 홍기가 있는 신념의 등대가 있다. 그리고 그 신념의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중국콩이라고까지 지금 완전히 중화사상에 찌든 지금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듯 중국은 멍한조우의 귀국 이벤트를 통해서 철저히 체제 선전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구상된 이벤트였다라는 것이죠. 캄캄한 밤하늘에 내려오는 배, 밤배를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는 등대, 즉 신념, 중국콩, 조국, 충성과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이미지 조합이 소름 끼칠 만큼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밤에 이 연설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 있는 그 시간에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로서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할 만한 이벤트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살아가기도 팍팍하고 공동부유로 막 짓누르고 이랬는데 다시 중국 공산당을 칭찬하는, 중국 공산당을 충성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벤트가 제대로 벌어진 것이죠. 여기에 중국 관영 매체들은 3년 동안 전자팔찌를 차고 다녔던 멍한조우의 발목을 공개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발목의 푸른멍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쪽 끝에 조국의 품에 안겼다라고까지 선전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게 멍한조우의 발목 모습인데요. 여기 발목이 나와 있죠. 여기 발목이 나와 있는데 약간 푸르딩딩하게 지금 멍이 든 자국이
나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항에서 성명을 마친 멍한조우는 환영 인파와 함께 공산당의 애국가요도 열창을 했습니다. 조국의 번영강성, 황하장강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곡이죠. 멍한조우와 중국이 합작으로 만든 이벤트는 많은 중국인들에게 여운을 남겼지만 그녀의 귀국 이벤트와 시진핑에 대한 아부를 꼬집는 매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멍한조우의 이벤트를 꼬집는 상하이방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진핑의 반대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은 장쩌민계로 불리는 상하이방입니다. 이 상하이방 매체인 더웨이는 멍한조우의 쇼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더웨이는 프랑스 언론을 인용해서 멍한조우가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중국 홍인이 뭐니 하는데 알고 보면 뉴욕의 명품 캐롤리나 에레라 브랜드 제품이다 라고 하면서 명품 브랜드의 양장을 몸에 걸치고 나와서 마음은 중국심이라고 과시하는 게 역겹다 라고까지 비판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더웨이는 또한 멍한조우가 캐나다에 있을 때면 법정에 출두할 때마다 명품 옷으로 치장을 했는데 뭐가 보통의 중국인이냐, 그녀는 역시 화웨이 공주라고 비판을 아주 강하게 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멍한조우와 교환된 인질 4명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멍한조우를 석방하자 중국 공산당도 3년 동안 억류해온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스 비버와 마이클 커브릭을 풀어줬습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수감이 되었죠. 가족, 친지와의 전화는 물론이고 변호사, 심지어는 주 베이징 캐나다 대사관의 직원의 면회까지 완전히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밤새 불을 켜놓은 감옥에서 학대를 당했죠. 이는 캐나다에서 멍한조우가 발찌만 차고 호화 저택에 머무르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죠. 이 사진의 그림은 간첩 혐의 등으로 중국 정부에 억류되었던 마이클 커브릭 전직 캐나다 외교관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자기 부인과 포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에서 구금되었던 미국 남매도 3년 만에 풀어놨는데요. 다 3년 만이에요. 3년 만에 다 풀어놨어요. 28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와 지난 26일 신시아 류, 빅터 류 남매가 상하이 주재의 영사관의 도움으로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류 남매는 2018년 중반 병든 중국에 있는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중국을 찾았다가 출국이 금지된 상황이죠. 남매 어머니도 중국 입군 후 구금이 된 상황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돈 세탁 혐의로 지명수배받은 남매의 아버지가 중국으로 돌아오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화충잉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출국 금지는 합법적이었고 남매 부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 사건 관련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멍한조우 석방에 대한 다른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멍한조우 부회장의 석방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멍 부회장의 귀환은 중국 간 주요 장애물 하나를 제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더 많은 공식 대화와 기후 관련 행동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후 관련 행동으로 화답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협약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지금 이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이 전기대란은 우리가 기후 관련 협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를 이해해달라.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올 거거든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세계적으로 전파를 해서 자기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훼손을 원한다라는 신호로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웨이중 여우 푸단대 교수는 미 중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보내는 선의의 증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평가가 완전히 정반대이죠. CNN은 멍 부회장의 석방은 초강대국 대결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골치 아픈 신호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멍 부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미워하게 한 선전 도구일 뿐이 아니라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 겪는 분쟁을 두고 중국의
세계 강대국 진입을 막기 위한 견제로 묘사하는데 이용했다라는 설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중국이 선진국 대회로 올라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CNN은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사업과 문화, 미디어 및 인적 교류를 냉각시키고 위험한 냉전 사고방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공식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27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멍 부회장의 석방은 법무부의 법률적 결정에 따른 것일 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는 두 가지 줄을 차고 있어요. 하나는 중국에 대항하는 것, 또 하나는 중국에 대항하지 않고 지금 화해를 하는 것.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중국과 화해는 없다. 언제까지 없느냐? 다시 재선이 되든지 아니면 민주당 정권이 이 대통령이 되면 없을 것이지만 일단 내년 중간선거를 생각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공화당의 강력한 정책에 대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대중정책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이번 조치를 우리의 지속적인 대중정책의 변화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백악관에서의 공식 브리핑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 멍한조의 부회장의 석방, 이것은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평행선을 그릴 것이고 이 갈등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전체적인 군사 구도만 봐도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